뭐가 됐든 내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기승전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망하지 않게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중에서도 절개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부분 절개는 부분만 절개하는 거, 완전 절개는 완전 절개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쌍꺼풀 완전 절개다 그러면 쌍꺼풀이 있는 라인,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메스로 쭉 절개선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완전 절개법 쌍꺼풀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부분 절개는 뭐냐? 이 전체를 절개하지 않고 부분 약간 뒤쪽을 이렇게 절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의사마다 약간 부분 절개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 절개 방법은 사실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열어서 이쪽 부분에서 눈매 교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비절개로 매몰 쌍꺼풀 이제 병행해서 하는 수술을 보통은 부분 절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거는 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눈 주위에 상안검이라든지 하안검 쪽에 안화 지방이 좀 두툼하신 분들은 사실 지방을 제거하면 그만큼 눈 주위의 볼륨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의 눈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눈이 좀 돌출한인데 지방이 부족한 눈, 그런 데서는 사실 지방을 제거한다고 해서 눈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동양인의 눈에서는 조금 피부가 두툼하고 안화 지방이 조금 많다든지, 특히 눈밑 같은 경우는 지방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하면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제거가 도움이 됩니다. 모든 수술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방만 제거했을 때 눈이 얼마나 커지느냐는 사실 조금 미미한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지방 제거하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한다거나 쌍꺼풀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방 제거 하나만으로 눈이 많이 커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볼륨이 많이 줄면서 눈이 상대적으로 좀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는 있다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피부가 좀 두툼하더라도 얼마든지 비절개 혹은 부분 절개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가 두툼하신 분들은 조직이 두툼하다 그러면 지방도 많을 수 있고 피부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안검하수도 동반이 되거나 피부 처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얇은 피부보다는 매몰 쌍꺼풀을 했을 때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두툼한 눈에서 매몰로 하면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경우는 다른 얇으신 분들 비절개 수술할 때보다는 조금 더 안 풀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유착을 좀 더 많이 준다거나 필요하면 지방을 좀 더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몰 실이 들어가거나 할 때 좀 더 여러 개 이제 매듭을 준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풀리는 방향으로 수술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이제 잘 상의하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오시면 굉장히 그거를 걱정하세요. 뭐가 됐든 내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기승전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망하지 않게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피부가 두껍다 그러면 쌍꺼풀이 접히는데 어색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디자인을 할 때 너무 높고 화려한 라인보다는 정말 얇지만 또렷한 느낌, 눈매 교정을 확실히 해줘서 눈은 커지지만 라인은 조금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절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기 전부터 망할까봐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말고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라인을 정하면 사실 얼마든지 망하지 않고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확률상 사실 따지자면 확실히 비절개보다는 절개 쌍꺼풀이 안 풀릴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당연히 절개가 들어가면 그만큼의 유착도 더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비절개랑 비교할 거는 아니죠. 근데 절개라고 무조건 안 풀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절개 쌍꺼풀이지만 원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너무 두툼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 제거가 좀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다든지, 눈매 교정이 조금 덜 됐다든지, 혹은 눈매 교정을 하긴 했는데 양쪽이 달라, 그래서 한쪽이 조금 떨어지는 눈, 그런 경우는 사실 눈 뜨는 힘이 약한 쪽이 풀릴 수 있어요. 혹은 뭐 몽고주름이 너무 심하게 잡혀 있다라든지 뭐 여러 원인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원인 중에서 1등은 전에 풀렸던 쌍꺼풀을 가진 눈이죠. 저번에 예전에 쌍꺼풀을 했는데 일단 풀렸다 하는 거는 본인이 어쨌든 풀릴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눈이기 때문에 다시 재수술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안 풀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눈매 교정도 사실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눈 뜨는 힘이 웬만큼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눈매 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분 절개 했었는데 풀렸다 그럼 이번엔 완전 절개로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안 풀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개법으로도 얼마든지 아주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할 때 디자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남자 눈매 교정 쌍꺼풀 수술을 한다거나 남자 절개법을 수술을 할 때는 거의 속쌍꺼풀을 만들어요. 절개법으로도 얼마든지 속쌍꺼풀도 만들 수 있다. 다만 비절개와의 차이를 굳이 두자면, 우리가 똑같이 6mm 쌍꺼풀을 디자인했을 때 비절개 6mm 쌍꺼풀과 절개 6mm 쌍꺼풀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똑같이 6mm를 잡았음에도 아무래도 절개 쌍꺼풀이 조금 더 높은 느낌? 그리고 높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절개 쌍꺼풀은 약간 얇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절개 쌍꺼풀은 그렇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눈마다 어떤 게 더 맞는 눈인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의 눈에서는 보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답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절개해야 될 것 같은 눈인데 무조건 비절개를 고집을 하신다거나, 비절개에도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은 눈인데 나는 절개를 꼭 가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성형의 답이라는 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의사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할지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앨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거에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은 대부분 절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개를 해서 예전에 만들어져 있던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추천드리는 거는 완전히 쌍꺼풀을 없애는 것보다는 쌍꺼풀을 아주 낮춰서 그냥 속상에 가까운 라인으로 만드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없애려면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절개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아예 쌍꺼풀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눈을 떴을 때 제가 점선을 그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흉터처럼 보일 수 있죠. 눈 주위에 절개선이 생각보다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흉터다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점선 같은 그 부분을 이렇게 라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 그게 흉터처럼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을 떴을 때 이분은 그냥 되게 쌍꺼풀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얇은 라인으로 만들면서 쌍꺼풀을 없애는 거를 사실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도 또 다른 절개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흉터는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더 예쁘겠죠. 흉터 연고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연고도 있고 무슨 테이프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성분은 실리콘 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시트라든지 아니면 바르는 것도 얇게 실리콘을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피부의 온도를 살짝 높이고 살짝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뭔가 튀어오르거나 빨개지거나 혹은 가렵거나 이런 것도 조금 가라앉혀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 계속 눈은 깜빡거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후에 눈 주위에 흉터 연고를 바르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수술 후에 보통 한 달 전후쯤 해서 흉살이 오르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만약에 너무 흉터가 조금 빨개진다거나 가렵다거나 좀 약간 우둘투둘해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뭐 흉터 주사를 좀 맞거나 흉터 관리를 받으시는 게 차라리 나으시지, 본인이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약국에서 사다가 그냥 임의로 바르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흉살이 오르는 시기인 한 달째쯤에 꼭 경과를 봐요. 저는 사실 수술은 똑같이 했는데 살성이죠. 사람 날성. 어떤 분은 조금 흉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 깨끗하게 그냥 바로 낫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한 달째만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그 흉터는 완전 거의 안 보이는 수준으로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한두 달째 흉터 연고 바르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름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